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11월 11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 큰 변화 없었고요. 코스피는 0.1% 하락했고 코스닥은 0.5%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그에 따라서 장 막판까지 좀 변동성이 큰 그런 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 투자자 위주로 매도 물량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좀 받은 것 같고, 큰 움직임은 없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가 좀 이제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 이렇게 이제 아시아 증시는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확실히 지금 미국 증시와는 좀 우리나라 증시 그리고 이렇게 좀 디커플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좀 많이 그동안 올랐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따라 내리기보다는 이제는 좀 자리를 잡고 좀 움직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일단 전초점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이고요. 2,900 초반까지 결국에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좀 주의 깊게 지켜보던 이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하락 추세선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다시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쌍바닥을 딛고 좀 반등을 해준다면 그래도 이 증시 자체가 2000 후반대 혹은 3000포인트까지도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만약에 이 지점을 또 지키지 못하고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해버린다면 또 좋지 않게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당히 이제 갭이 좀 커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지지 라인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제 코스피 자체가 241선 평균선을 깬 지 이제 꽤 오래되었고요. 한 달 가량 지났고 이 흐름 자체가 서서히 이제 떨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네, 결국에는 증시 자체가 이렇게 올랐으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데요. 이번에는 이 낙폭이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100%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서서히 이제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확실히 증시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핵심이고요. 인플레이션. 지금 여러분들도 체감을 좀 하시겠지만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우려를 해서 이제는 달러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온다는 위험감이 있으니까 또 금리 인상을 통해서 돈의 가치를 높이는 그런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금리를 올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유동성 장세로 올랐던 이 증시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요. 지금 하루하루마다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 참 혼동스러운 그런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방향만 잡고 가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은 이렇게 증시 전체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자체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카카오, 그 다음에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올랐다가 이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는 새로운 이제 성장주들 있죠. 그런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원전이라든지, 제가 좀 날려서서 그렇지만 그런 종목들이 소재주들이라든지요. 2차 전지 관련해서 그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테마가 사이클이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증시 하락이 끝나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다시 대형주 장세가 올 겁니다. 그때가 이제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되는, 삼전을 이제 매수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이 계속 조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볼 거 없이 그냥 넘어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 일봉도 이렇게 결국 241선 아래까지 떨어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하지만 여전히 좀 불안한 모습은 맞습니다. 자, 환율 보게 되면 1180원으로 계속 이제 60일선 받치면서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1200원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어도 이제 1176원 요 정도로 이제 지지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 자체가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증시에 좀 메리트가 떨어진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이 또 이제 1.4%대에서 이렇게 또 반등을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1.57%로 이렇게 올랐고요.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이제 V자로 이제 급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그런 것 때문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또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 증시라든지 이런 증시가 또 약세를 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옵션 만기일이 지났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11월 말까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MSCI도 있고요. 좀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는데 배당주 이벤트도 있고요.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자체는 뭐 다들 선방하고 있고요. 뭐 큰 움직임은 없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100원 올라서 25,800원 마무리를 했고요. 0.4% 올랐습니다. 자, 오늘 뭐 증시 자체가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동성이 큰 움직임이 이어졌고요.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도 이렇게 오전에 하락을 했다가 올랐다가 하락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주가가 이제 양전하면서 마무리를 좀 했고요. 시간외 가격은 뭐 큰 의미 없습니다. 200원 정도 하락했지만 거래량이 뭐 크게 많지는 않았고 오늘 옵션 만기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21선까지 결국에는 하락을 한번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꺾었는데 21선 받치면서 오늘 또 양봉을 만들어 줬고요. 아래에서 매집을 하는 세력이 확실히 있다. 그래서 주가가 어느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21선 지켜주면서 또 이렇게 요쯤에서 이제 횡보를 좀 할 것인지 아니면 바로 이제 V자로 올리면서 한 번 더 27,100원을 테스트를 할 것인지 뭐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증시 자체가 많이 뭐 좋지 않게 된다면 두산중공업도 이런 식으로 요 저항선을 부딪히고 한번 떨어졌다가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었던 그 외국인 공매도에 의해서 한번 떨어질 수도 있다. 네, 이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온다면 기간 수급이 받쳐주지 못할 때 떨어질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두산중공업이 뭐 그렇게 떨어져서 안 오른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 공매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시기에 이제 상환을 진행을 할 것이고 그에 맞게 또 이제 주가가 바로 올라올 것이다. 기간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 한요. 그래서 이전에도 한번 이런 패턴이 있긴 했습니다. 네. 여기서 반등을 꾸준히 하다가 21선 추세 완전히 돌리고 61선까지도 태우면서 좋게 진행을 하다가 한번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급락을 하고 그 뒤에 이제 61선 근처에서 자리를 잡다가 이렇게 큰 상승을 했던 그런 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염두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결국에는 이렇게 두산중공업의 장기 추세를 보고 있는 이 분들이죠. 네, 그래서 큰 걱정 없다. 그래서 이런 살짝 파동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이대로 쭉 가버린다면 이제는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봉 뭐 굉장히 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도 거래량은 뭐 1,000만 주 정도 뭐 크게 많이 터지진 않았습니다. 자, 주봉도 일단은 여기서 저항선 한번 부딪혔는데 27,000원을 한번 넘어가면 이제는 매물대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 이제 이전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이런 구간에서 다 매도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데서 신규 매수한 분들이 지금까지 끌고 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언덕이라고 하죠. 네, 언덕을 넘어서면 이제는 다시 한번 크게 강하게 이런 식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월봉도 뭐 아주 괜찮고요. 오늘 투자자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자는 기간 82만 주 매수했고요. 외국인 27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데 일단 금융투자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 옵션 만기일 마지막 날이라 이렇게 금융투자에서 의무적으로 그냥 들어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물량은 뭐 언제든지 금방 나갈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뭐 크게 신경은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연기금, 투신, 보험은 이 옵션 만기일까지도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벌써 10일 이상 이렇게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연기금은 뭐 계속 매수하죠. 일단 옵션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장이 열렸을 때 이 투자자 수급이 방향이 변하는지 한번 주목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옵션 만기가 오기 전에 좀 많이 매도를 하던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매수로 이제 전환을 해줄지, 외국인이 이제 공매도를 계속 치고 있는데 그 공매도를 상환을 해줄지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연기금이 계속 이렇게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지도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연기금이 이제 매집을 끝내고 이제 관망하는 입장, 그다음에 투신도 관망하는 입장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 200만 주 막 이런 식으로 매도를 쳐버리면 결국엔 두산중공업도 이런 식으로 아침처럼 힘없이 내려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하락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네, 아주 좋은 종목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기간 수급이 이렇게 증가를 할 때는 항상 두산중공업이 강하게 올라왔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에서는 사실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잠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요때도 폭발적으로 올랐죠. 그래서 오히려 폭발적으로 올릴 때는 막 공격적으로 매수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이제 매직 구간에서는 이렇게 기간 수급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확인하고요. 두산중공업의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공매도 잔고가 오늘도 많이 늘었습니다. 1410만 주고요. 지금 뭐 아주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9일까지 1410만 주까지 지금 공매도 잔고를 늘린 상황이고, 오늘도 11월 11일에 이렇게 공매도 거래가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공매도 잔고를 계속 늘려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한번은 뭐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급증하는 종목들은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려갔거든요. 내려가는 추세로 진입을 하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그 비전, 그 다음에 연말에 있을 원전 그 소식이죠. 그 소식과 함께 지금 재무 개선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업이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공매도 잔고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에도 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 중에 HMM이라는 종목을 리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종목을 이제 MSCI 편입 때 리뷰를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는 과정까지 좀 리뷰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이제 HMM의 공매도 잔고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두산중공업과 이 HMM의 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일단 사업성입니다. 사업성. HMM 같은 경우는 이 선박을 이용해서 그 물류 값을 이제 받는 거죠. 그게 이제 전부입니다.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원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수소도 하고요. 풍력 발전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플랜트죠. 발전 플랜트. 여러 가지 발전 플랜트들이 있습니다. 수력 발전, 화력 발전, 그 다음에 해수 담화 플랜트, 폐자원 에너지화 플랜트, 뭐 그런 식으로 3D 프린팅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꾸준히 이제 매출액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두산중공업 아래에는 두산밥캣과 그 다음에 두산 퓨얼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두산중공업 위에 있는 두산도 상당히 이제 두산 주가를 보시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대주주 지분에서 대주주 입장에서 이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사업이 지금 성공적으로 사업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좋게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배당주기 때문에 또 연말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HMM 같은 경우는 운임료가 이제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운임료에 따라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요.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시적인 상승 추세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그 세계적인 원전 확대죠. 원전 산업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두산중공업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엄청나게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는 충분히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저는 과감하게 목표가를 지금 2배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한 번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꾸준히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저는 걱정하지 않고요. 두산중공업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꾸준히 이제 들고 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상환 뭐 대차 잔고 좀 진행되었지만 대차 잔고도 마찬가지로 좀 공격적으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일단 주가에 뭐 크게 지금 공격적으로 주가를 내리면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좀 어느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외국인 추적 물량은 25만 주 매도, 당일 물량은 40만 주 매도로 좀 감소해서 이제 8.1%, 그래서 지분율이 지금 많이 감소를 했고요.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보유를 많이 낮추면서 공매도 잔고도 늘었다가 대차 잔고가 많이 늘었다가, 그리고 대차 잔고와 공매도 잔고가 1,000만 주 이상이 한 번에 상환이 되면서 보유율이 한 번에 늘어났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번 정도가 있었고요. 일단 뭐 편법을 쓰는 것인지 뭐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자세하게는 모르겠고, 두산중공업은 결국에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소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소식 가져왔습니다. 먼저 원전에 대한 소식. 한수원 사장님께서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집트, 체코, 루마니아 원전 수주 기대,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고요. 지금 한수원 사장님께서 연말에 그리고 혹은 연초에 수조원의 원전 관련 수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큰 이슈가 되었는데,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체코, 루마니아라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루마니아가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폴란드 쪽은 이제 들었는데, 폴란드는 이제 내년 상반기죠. 그때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지금 장관이 또 방문을 하면서 또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큰 기회가 지금 많아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페이스북에 얘기를 했네요. 신월성 1, 2호기와 그 다음에 신고리 5, 6호기에 고압 차단기를 납품한 수배 전반 및 고압 차단기 전문 기업인 선도전기를 방문해서 이집트 엘다바, 그 다음에 루마니아, 체코 등 아프리카 유럽 시장의 잠재 발주 가능성과 그 다음에 일정을 상세히 알리고 해외 마케팅 시 한수원의 로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기대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좋은 원전의 좋은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뭐 방문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저번에 얘기했던 걸 보면 연말에 이제 수조원의 해외 원전 수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실제 협상은 거의 끝났고 우리 협력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은 이제 2017년에 뭐 이렇게 러시아 쪽이 국영 원전 기업 로사톰의 자회사가 이렇게 원자력 청으로부터 수주를 했는데요. 직접적인 이제 원전 수주가 아니고 2차 사업에 이제 한수원과 국내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이제 참여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사업이 또 수조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집트가 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 중에는 이제 체코도 있긴 합니다만, 체코는 내년 초까지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원래는 내년 말 정도에 확실히 이제 결정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체코 일정도 계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집트, 체코뿐만이 아니고 루마니아 쪽도 지금 저번에 한수원 쪽에서 또 기동용 변압기를 이제 공급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고 있고요. 한번 연말 연초에 또 좋은 소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 이제 이 협력을 원자력 기술에 대한 협력을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저번에 두산중공업이 급등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이제 에너지를 이렇게 원전 쪽을 협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지금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또 미국과 협의를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요. 네,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구체 논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시면 네, 한미 원전 파트너십 관련해서도 네,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과 관련해 향후 좀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여지를 확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유럽 비세그라드 그룹이라고 하죠. V4 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수행했는데 폴란드, 체코 등은 현재 구체적인 원전 프로젝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국과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네, 길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이미 일찌감치 미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미국이 수주를 하든 한국이 수주를 하든 결국에는 두산중공업의 그 원자재 원자력에 대한 그런 기자재죠. 기자재는 계속 수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중공업 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대형 원전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차세대 원전이죠. SMR이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145조입니다. 네, 규모만 해도. 그래서 엄청나게 큰 그 시장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은 현재 주가도 아주 싸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볼 예정이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